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TV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동물의 이야기가 소개될 것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뻐꾸기와 뱁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뻐꾸기라고 하는 이 새는 이 새끼를 낳으려고 남의 둥지를 훔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라는 것이죠. 일명 우리는 이것을 탕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을 알을 위탁해서 새끼를 번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뻐꾸기는 이 뱁새 둥지를 이렇게 찾아서 뱁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약 10분 이내에 얼른 그 뱁새의 둥지에 가서 이 뻐꾸기 알을 놓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날아가 버리면 그 뱁새가 이제 다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면 이렇게 알이 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만약에 뱁새가 알을 3개를 낳아 놓았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먹어버리고 대신 자기 알을 하나 놓는다고 하는데요. 이 뻐꾸기의 덩치가 33cm 정도면 굉장히 큰 조류입니다. 그런데도 이 뻐꾸기 알은 굉장히 작다고 해요. 약 3.2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뱁새 알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크기의 알을 놓는 것이죠. 이것도 아마 유전자 속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을 놔놓고 나면 이제 뱁새는 그것이 자기 뻐꾸기 알인 줄도 모르고 이제 품겠죠. 그렇게 해서 부화가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뻐꾸기 알이 이 뱁새 알보다도 대략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빨리 부화가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리 만침,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단에 있는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갓 깨어난 이 뻐꾸기 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발길질을 해서 그 옆에 있는 뱁새의 알을 둥지 바깥으로 저렇게 밀어떨어서 떨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제 뱁새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이제 이 뻐꾸기 새끼가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처럼 뱁새가 어미 뱁새가 새끼 뻐꾸기보다도 훨씬 더 적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거 먹이를 물어다 저렇게 먹이는데, 유난히도 이 뱁새 어미를 향해서 이 뻐꾸기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매우 이렇게 크게 졸라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당신이 품고 있는 알은 당신의 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만물의 영장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일이냐라는 점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남들이 원했던 어떤 일들을 내가 대신 지금 알을 품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는 것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즉 내가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싶은 어떤 일들은 내팽개친 채로 남들이 놓아놓은 내 둥지에 놓은 그 뻐꾸기 알을 내 알인 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또한 이 뱁새의 삶과 뭐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여기서 어떤 이 연민을 느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뱁새 또한 이런 뻐꾸기의 횡포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알을 놓는데 색깔이 다 다른 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놓은 색깔이 아니면 그러니까 뻐꾸기가 와서 교체 바꿔치기를 해놓고 갔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면 집을 새로 짓거나 그 알들을 품지 않아 버리는 이런 일들로 나름대로 적응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뻐꾸기의 탕난 성공률 이것은 대략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이렇게 터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결국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내가 놓은 나의 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알을 내가 품고서는 내 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이 클로버죠. 클로버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네잎 클로버가 있고 새잎 클로버가 있죠.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의 이 꽃말이 아시는 대로 행운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이 말의 안장에 앉아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였는데 그 덕분에 이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네잎 클로버에게 붙은 말이 바로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네잎 클로버를 하나 이렇게 따거나 구하기 위해서 그 클로버 밭에 들어가서 새잎 클로버를 무수히 밟는 이런 행위를 우리 서슴지 않고 하죠. 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행위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클로버 꽃이죠. 그것으로 이렇게 반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행운을 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새잎 클로버를 무수히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새잎 클로버가 가지는 꽃말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가진 행복을 짓밟으면서 또 다른 행운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조직과 집단, 이 속에 사실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또 다른 곳에 행운을 찾아서 우리의 지금 가진 행복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이런 실수들을 곧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 거미와 그리고 이 개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 보려고 합니다. 거미는 이 수컷을 잡아먹어 자식을 키우는 이런 동물이다, 곤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무엇이 가장 무섭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뱀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현기증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사실 현기증이 생긴다면 좀 무섭기는 무섭겠다. 뭐 혹시 운전 중이라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두려운 일이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가 이제 거미라고 하죠. 거미는 대략 44,000여 종의 거미가 있는데 모든 거미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쥐가 네 번째로 프랑스인이 두려워하는 동물이다, 무서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미들은 짝짓기를 하는 동안에
암컷 거미는 수컷 거미를 이렇게 잡아 먹는다고 하죠. 일전에 그 사마귀도 짝짓기 할 때 수컷을 잡아 먹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수컷 거미도 나름대로 이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짝짓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먹이를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먹이를 가지고 이제 암컷을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이 고치에 먹이를 이렇게 포장해서 그 포장지를 뜯는 사이에 이 짝짓기를 하고는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나름의 생존 전략을 이렇게 터득해 간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실수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수컷 거미의 이 신세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개미죠, 개미. 지구상의 이 단일종 개체의 무게가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개미라고 하고요. 개미는 12,000종 이상으로 약 1경, 즉 10의 16승마리로 전체 무게를 재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호모사피엔스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대략 전부 저울에 달면 약 3억 톤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런 동물들을 저울에 달면 대략 1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의 무게가 대략 7억 톤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제 무게를 단다고 치면 그 중에서 가장 개미가 많이 무게가 나간다라는 이야기고, 개미는 이 사회적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집단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곤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 독특한 곤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짝짓기 준비를 마친 여왕개미가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랑의 이 페로몬을 분비하면 이 숫개미들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여왕벌하고의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개미는 이 상대방 공격 시에 이 침투 전략과 이 합동 전략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공격 상대를 바로 물지 않고 몸 깊숙이 침투를 해서 공격 상대를 물 때 방향 물질도 함께 분비를 해서 냄새를 맡고 연쇄적으로 무는 다른 집단 공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개미 곡선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개미가 굉장히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도 먹이를 발견하는 순간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벨로시티라고 하는 개념과 스피드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할 때 개미의 이 곡선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자로 여러분들에게 써놓은 글씨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글씨가 거미 지자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글자가 개미 의자입니다. 그래서 거미 지자, 개미 의자를 제가 한자로 써놓았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벌레충자고요. 이 벌레충자에 알지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인데 뭔가 아는 벌레다, 곤충이다 라는 뜻으로 이 거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이 한자를 만들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았길래 이 곤충 중에 뭔가를 아는 놈이다, 이렇게 한자를 만들어서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엔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가장 높은 곤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미줄을 쳐 놓고요. 노동하지 않죠. 그 거미줄에 걸려져 있는 다른 곤충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로 따지면 어쩌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진입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건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본소득, 자산소득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데, 곤충들 중에서 가장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무노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곤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를 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미줄에 걸려져 있는 곤충들을 다 먹지 못하면 거미줄로 포장을 해서 저장도 해 놓았다가 또 나중에 배고플 때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로 보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그런 곤충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고요. 특히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관리, 경영에서 조직관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튼튼하게 거미줄을 구성을 하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보설을 해서 거미줄이 쉽게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직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한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개미 의자죠. 그래서 개미 이 앞에 있는 이 벌레 충자가 있고요. 그 우측에 보면 뜻의자가 있는 것이죠. 의로울 의자가 있는 것인데 결국 가장 의로운 어떤 벌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이 노동에 의존하면서 뭔가 무리를 이루어 의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다, 곤충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라고 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근면성에 기반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미처럼 아니면 거미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십니까? 이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결국 노동 수입은 어떤 경우에도 자본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이나 이 출산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닭이나 오리 등은 대부분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수컷들보다. 그런데 사람이나 원숭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컷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아메리카에 TT 원숭이가 있는데 영장류 중에 이 암컷은 젖만 주고 수컷이 양육을 담당하는데 그 TT 원숭이는 양육을 담당했던 수컷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면 이 양육을 하게 되면 이 아편 성분과 같은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화학 성분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이제 그것이 분비가 되면 이 안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면역력도 증강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일대에서 9년간 약 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이 건강 상태도 매우 좋고 또 사망률도 매우 낮아진다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이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났다. 뭐 당연히 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 그 이기적인 어떤 것들이 조직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조직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1대1로 대응을 하면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개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닭보다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요. 사자보다 용맹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집단으로 어떤 그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그 조직이 와해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요인,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명이 연장되어지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집단 생활이 가능해지는 때문에 우리는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 그 배려와 상생, 이것이 우리가 공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육을 담당하는 일은 수명 연장에, 생명 연장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면, 지금 이렇게 양육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게 희소식이 될런지 아니면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양육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양육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정혜석 선생님의 책의 리뷰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쭉 소개해 드렸던 그런 동물들의 생존 전략들을 교훈 삼아서 어쨌든 굉장히 혼탁스러운 세상에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병철의 북새통TV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